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 있었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돌연 퇴장으로 또 파행이 됐습니다. 자, 민석희 논설위원. 네. 이번이 재판 파행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달 2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부간에 재판장에서 싸움이 붙어서 파행이 한번 됐는데 이번에 또 검찰과 변호인이 싸우는 상황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왜 이 재판은 왜 이런 겁니까? 조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 발단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쌍방울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쌍방울이 그 북한에 300만 불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300만 불 보낸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여기서부터 네.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그 변호인 자체를 좀 해임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원래 변호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과 같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바꾼 게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하면 확정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지사와 부인의 입장이 다른 것 같고 어제도 이화영 전 지사가 원하는 변호사가 아닌 그 덕수죠. 예,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네. 갑자기 나타나서 법정 변론을 하겠다고 했고 이화영 전 지사는 그게 아니다. 나는 원래 내가 그 같이 법정에서 변론을 해줬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들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을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반발을 했고 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바꾸고 의뢰인 의견과 전혀 다른 주장을 변호사가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재판 지연 전술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자꾸만 바뀌어서 재판이 지연되니까 소위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 거기에 또 다시 김영태 변호사가 반발을 하면서 네. 그 재판이 파행되고 김영태 변호사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 의뢰인이 당신이랑 같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사임계를 내고 퇴정을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어제 재판은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대화입니다. 검찰이 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하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즉 변호인이죠. 법무법인 덕수입니다. 변호사 두고 국선 변호인 운운하는 게 유령 취급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최근 입장 번복은 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변호인이 자 검사가 피고인의 입장인지 그럼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변호인이 또 당신이 변호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검사가 또 발끈했습니다.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인데요.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뭐 이러면서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김조혁 위원장님,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법정에서 당신이란 말을 쓰느냐라고 제가 여러 변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전혀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뭐 아까 우리 민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은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지난번에 뭐 보도 많이 됐습니다만 뭐 당신 이렇게 나오면 이재명 지사가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하고 뭐 그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 얘기할 수 없어 라면서 거의 반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해. 당신은 뭐 그 세뇌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인 해광이라는
그 법무법인의 서모 변호사가 이것을 계속 주대해 왔는데 저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5개의 법인이 있거든요. 네. 그 5개의 변호인이 붙었는데 그중에서 해광이 해왔는데 해광에 대해서 해임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아, 이건 이화영 부지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당신 해임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회의가 완전히 그 재판이 부부싸움이 된 거죠. 무산이 됐고 이번에 또 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왜?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맞습니다. 그 이재명 전 이재명 대표께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랬더니 이번에 법무법인 덕수라는 민변의 핵심 관계자이시고 민변의 핵심이자 법무법인 덕수를 만드신 대표 변호사가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화영 지사는 전 부지사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도 없는데 그 변호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진술을 전부 다 무위로 돌리겠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해광으로부터 계속 받고 싶고 덕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대놓고 피고인에 대해서 거의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을 변호사가 임의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총동원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사건을 어제 재판 상황을 재구성해서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자, 검찰이 변호인에게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인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3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김 변호사를 향해서 검찰 조사를 부정하도록 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은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마 김영태 변호사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만 예전에 특검 후보로까지 추천됐던 상당히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무슨 미션 받고 가가지고 했다는 건 터무니없죠. 저는 당신이 변호사냐 당신이란 표현에 대해서 검사가 발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앞서가지고 검사가 이 변호인이 와가지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국선 변호사인 쓰라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태도도 아나무인입니까? 검찰 정권이라 너무 기세등등한데 권력도 5년 안 가는데 검사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저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저도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라고 보도된 내용들 실제로 이분이 지금까지 본인이 옥중 편지로 거론한 내용은 그겁니다. 2019년 7월인가요? 필리핀인지 국제 행사에 가가지고 북한의 관계자들도 있었고 김성태 회장도 있고 한 그런 같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쌍방울이 북한과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하니 경기도에서 하는 방북 문제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본인이 쓴 자필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흘린 내용들 말고 실제로 그분이 생각한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기자하면서 쭉 보면은 사람이 판단을 하고 얘는 촉이나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회장은 아마 본인 기업이나 돈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11개월째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부인의 탄원서를 보면은 남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군사 독재 시절의 정기 고문보다도 더 무섭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아도 3개나 빠졌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부인 얘기가 검찰이 석방을 놓고 추석 전 석방을 놓고 딜을 하는 것 같더라.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꺼낸 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김성태 의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효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고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입장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의장. 그런데 그 해광이라는 거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해광의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맡았었는데 해광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에 지금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완전 입장이 다른데 사회이사로서 또 쌍방울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런 것들은 법조계에서도 이것도 정말 이례적이라고 한답니다. 모럴 해저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실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님. 일단 저희는 뭐 그 특검 후보로까지 올라와 오셨던 분이니까 뭐 미션을 받았을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뭐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는 뭐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까지 된 상태니까 특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뭐 그 사람의 도덕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 부인께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군사 정권 시에 뭐 전기 고문과 같은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6개월 사이에 180번 면회를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면회 7번을 포함해서 변호사, 개인사 하루에 한 번 꼴 아닙니까? 이렇게 면회를 하셨던 분한테 그리고 전직 의원한테 무슨 전기 고문과 같은 고통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어찌 보면 선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화영 지사가 전 부지사가 결정적으로 의견을 바꾸게 된 게 뭡니까? 이거는 안부수 씨 때문에 그래요. 안부수 씨 아태평화협 그 네.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조사를 그 북한에 갔다 올 때마다 그 국정원에 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국정원에 가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다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했더니 안부수 씨가 다 한 얘기가 지금 김성태 씨가 한 얘기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그때 안부수 씨한테 왜 갔었어? 뭐 때문에 갔었어? 누구 지시를 받고 갔어?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한 내용이 김성태 진술과 다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는데 당신 뭐냐? 이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야, 이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계속 이걸 부인하면 결국은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고 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지겠구나. 안 되겠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놓은 건데 그게 무슨 뭐 회유, 압력, 압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어도 저 정도 거물 정치인인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국정원의 문건 뭐 다른 문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쌍방울이 특히 이제 그 광물을 하는 그 계열사 나노스가 북한과 협약을 맺고 MOU인가요? 뭐 한 1천만 달러의 계약금 비슷하게 뭐 송금을 한다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국정원 문건에 실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그거와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기 고문 피해를 봤다 그게 아니고 그 탄원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기 고문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더 무서울 정도로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박영수 특검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라고 또 하면 이상하겠죠. 대단히 가까운 분이시죠.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비리의 거의 주범 같은 사람입니다.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 그렇게 안 하다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발의되니까 압수수색해가지고 겨우 영장 또 기각 한 번 됐었죠. 이번에 또 겨우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저는 김영태 변호사를 변호할 제가 이렇게 방어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대장동 비리로 어마어마한 돈을 착취하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있는 특검 중에 가장 최악의 특검이라고 하는 비리 특검 박영수 특검과 김영태 변호사를 비교한다면 김영태 변호사 전 몰라요 누군지. 하지만 상당히 명예가 훼손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민성기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제 이
검찰 측과 설전을 벌인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덕수인데 부인이 해광을 해촉하고 갖다 의뢰한 법무법인 아니겠습니까? 해촉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해촉은 안 본인이 돼 있고. 해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해광도 그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덕수 소속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건데 어제는 그 해광 쪽에서 이제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유는 좀 가족들 간의 의견 네.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가기가 곤란하니 이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못 나가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인데 아마 부인 쪽에서 덕수에 있는 네. 그 변호사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실제로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원래 있던 변호인단, 그러니까 해광을 선임해 달라는 입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재판은 해광 소속 서모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재판이 이제 화요일마다 재판이 열리는데 네. 다음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이 8월 15일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2주 연기된 거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변호인단이 해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진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그 김영태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그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화영 네. 전 부지사가 한 진술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르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배척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그게 담겨 있는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광의 선모 변호사가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검찰에서 그러는데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그 새로운 진술, 번복된 진술,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본인이 요청도 했다라는 진술을 유지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조기 위원장님. 이게 그 만약에 변호사가 그 내 의뢰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그 조사 내용의 관련자들을 다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돼요. 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질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덕수에서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부를 또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덕수에서 오셔서 변론을 하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피고인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연기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온 건지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히 후자 쪽이 훨씬 가깝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여당 대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돼서 진술했던 거 이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 부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내 의견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 그것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아직까지는 명백하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증거에 부동의하고 기피 신청해서 좀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부탁을 받고 와서 이와 같이 뭐
검찰이 그동안 했던 표현을 보면 재판 방해, 사법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고의 지연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핵심은 회유와 협박 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의 지연이 될 수도 없고요.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지연이 마음대로 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 사의무사를 표현했던 어쨌든 책임 있는 변호인이 회의 협박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고요. 예. 법정에서 흔든다. 그게 민주당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넌센스.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접수된 탄원서와 자필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예. 급기야 변호인에 의해서 회의 협박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그것은 이 재판에 대한 관여 수사가 아니라는 점, 그것은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이 민주당에선 회유와 협박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고인한테 아니, 당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진실을 얘기하세요. 아니면 형량도 높아집니다. 이거는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누구나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자들 취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기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겁니까? 취재원한테? 아니, 경찰이 그럼 범죄자를 잡을 때 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범인한테 이렇게 살살살 다뤄야지만 그것이 그 정의사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든지 저는 협박받았습니다. 뭐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렇게 본인이 한 것처럼 저렇게 떠들어댑니다. 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런 식의 사법방해가 통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말 잘하셨어요. 나라도 아닙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반론도 짧게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길게 하셨어요. 길게 했는데 진실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가령 이렇게 진술을 바꿔주면은 당신은 추석 전에 석방될 수 있어. 당신의 혐의도 아주 대폭 우리가 줄여줄 수 있어. 이쪽 혐의 기소 안 할 거야. 우리는 이런 검찰의 태도를 뭐 조작 사건 말고도요.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사건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밝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거 맞게 진술해주면 이거 기소 안 해줄게. 지금 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엄중한 국가보안법은 기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정확한 수사는 증거로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장관직. 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여의도로 오셔서 정치를 하세요. 저는 무슨 법무부 장관이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편든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욕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시고 장관이면 장관답게 좀 서신을 하십시오. 아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 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는 안 합니까? 부인과 장모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주세요. 그냥 기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면 본인 값어치도 떨어지고 이미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자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와중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발송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하고 자주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폭발물 협박이 왔는데 그대로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네, 소화를 하셨고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과정이 저도 이제 국회에서 공보서였기 때문에 우리 국회 이제 경호기획관인가요? 네. 관련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메일이 왔다.
그리고 이제 대표실에도 알리고 본인들의 이제 자료를 내 가지고 네.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경찰은 신병 경호를 하겠다고 대표실로 연락이 왔는데 대표가 경찰 경호는 받지 않겠다 네. 해서 어제 이제 회관이나 이제 퇴청을 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의원도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방의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이제 옆에 뭐 배석 동행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나갔고 밖에 있을 때는 경찰은 오지 말라고 네. 그냥 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오늘 공개 일정도 다 소화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건 해프닝에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정말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네. 국가였는데 이렇게 묻지마 테러 공포가 일어나고 유력한 정치인에도 테러 협박 메일이 오고 하는 거는 정부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하고 가죠. 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정부도 정치권도 각 지자체도 비상에 걸렸는데 저 대구를 맡고 있는 홍준표 시장 휴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폭우의 골프 논란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빠르게 태풍 대비에 나선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홍준표 시장이 아니죠. 업무에 복귀한 뒤에 그동안 자중해왔던 SNS 정치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민성희 논설위원, 네. 홍준표 시장이 또 SNS 정치에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오늘 올린 거 보면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있죠. 날 잡범 취급하면서 제물로 삼아 수혜 대비 부실과 각종 스캔들이 묻혔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아마 그 본인이 지난번에 소위 이른바 수혜 골프 네. 때문에 당에서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난 국민적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지 개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을 그 징계한 주류가 당 주류가 이른바 친윤계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빗대서 그 비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정치여담나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군요. 김종회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